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약 한국사 짱새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조선시대 경제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경제 파트를 진행할 것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우선 조선시대 전기의 경제정책 전반적인 부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조선은 전근대시된 농업사회죠. 자, 그래서 토지제도의 운영의 기본적인 원리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 여기는 좀 어려운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 정책은 농본, 농사가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억상이다. 그래서 농사가 근본이고 억상, 상업을 억제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직업적 차별이 존재합니다. 사, 농, 공, 상의 서열이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보통 농공상이 평민인데 평민 내부에도 뭡니까? 농민이 상인을 하대해요. 자, 그럼 보시면 사농공상의 순서니까 상이 말단 끄트머리에 있죠. 그래서 농본억상을 무슨 말이에요? 농본억말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말단에 있으니까 농본억상은 농본억말이다. 그러니까 말단 상업을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거리고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물어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성리학, 유교적인 경제관 자체가 가치를 싫어해요. 물건 많이 사고 뭐 명품이네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래 성리학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상업을 억제했다. 자, 경제구조 개편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 고려 말에 파탄된 국가재정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확충,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농본주의, 농사를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경제정책입니다. 농본주의고요. 자, 위민, 백성을 위하고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왕도정치, 유교적인 정치에서 민생 안정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였고요.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 넘어갈 때 백성들이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해서 중농정책입니다. 추진주체, 조선 건국을 주도했던 사대부들, 신진 사대부들이 중농 정책을 표방했고요. 자, 실시 목적은 농경지 확대, 농업 생산력 증가입니다. 자, 농민의 조세 부담을 고려시대 말보단 좀 줄여요. 그래서 농민 생활의 안정을 꾀합니다. 자, 그래서 정책의 시행은 토지 개간과 양전 사업이다. 자, 그래서 건국 초부터 토지 개간, 그래서 황무지를 개척한 다음에 농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20년마다 양전 사업이다. 이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토지의 조사. 이게 양전 사업이다. 자, 그럼 뭡니까? 제가 농사를 짓는 농민인데 어디 땅을 제가 개간했어요. 그래서 농지가 넓어졌다. 자, 그럴 경우 뭡니까? 어디에 무슨 농지가 있는지 알아야지 나라님이 세금을 걷죠. 세금을 거둘 기준을 뭡니까? 마련하는 거예요. 자, 이 장부를 딱 갔더니 토지 장부야. 토지 장부를 딱 갔더니 어디에 무슨 땅이 있으니까 여기서 세금을 얼만큼 거두면 되겠네를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토지 조사라는 게 양전 사업이고요. 그다음입니까? 양전 사업을 통해서 어떤 거야? 토지 장부가 양안입니다. 양안을 작성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양전 사업 실시, 토지 대장인 양안 작성. 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고려 말에 50만 결이었던 경지 면적이 15세기 주겹에 160만 결로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양안 나와 있고요. 양전 사업.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건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20년마다 양전을 실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균전사입니다. 지방에 뭡니까? 보내서 이걸 파견 감독하는 게 이 관리가 균전사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사하는 게 너무나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들죠. 여러분 이 당시는 뭐 온라인이 활성화돼서 어디 뭐 기록해서 올라가면 뭐 전산화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20년마다 양전을 실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묻는 그런 내용인데 시험 문제에 뭘 묻는다? 20년마다 꼬박꼬박 양전했다면 틀려요. 그건 아셔야 돼요. 그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 생산력 향상 시책, 새로운 농업 기술, 그 다음에 농기구를 개발 보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의 농업장려 정책에 보시면 뭐 쭉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의 지문은 아니고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공업 억제 정책, 이건 많이 묻죠. 통제 배경, 당시 사대부들은
물화의 수량과 종류를 국가에서 통제하지 않고 자유활동에 맡겨두면 사치와 낭비가 조장, 농업이 피폐해진다. 자,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사회를 경영할 때 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힘들지. 장사를 하는 것보다 농사 짓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뭡니까 농민들이 농사 안 짓고 뭡니까 다 뭐 편한 일을 찾아갈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뭡니까 농업이 피폐해진다. 자, 상공업 통제. 상공업자가 그래서 뭡니까 상인 그다음에 플러스에서 수공업자예요. 그래서 상공업자가 허가 없이 마음대로 영업하려면 뭡니까 국가가 규제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본적으로 상업, 수공업, 그다음에 뒤에 배울 거예요. 광업, 광산이죠. 그건 뭐다? 국가가 통제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큰 틀거리로 보시면 미리 말씀드리면 뭡니까? 조선시대 전개 뭡니까? 이걸 통제해요. 국가 통제했다가 뭡니까? 이게 16세기 지나서 후기로 넘어가면 뭐야? 통제가 약화되고 그래서 후기 때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이 성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가장 큰 흐름이다. 그래서 전기는 국가의 통제가 강했다. 후기에는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고 민간 부문의 이 영역이 넓어진다. 이렇게 뭡니까?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공업 부진 원인입니다. 직업적 편견, 안 좋은 거죠. 당시 사회에서는 산업공상에 직업적 차별이 있어 상공업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였다. 해서 뭡니까? 뭐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의 경우 뭡니까? 뭐 물건 사거나 뭐 하는 분한테 가서 하는 분한테 막 반말하시. 나이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거야? 내가 돈을 지불할 때 이게 물건을 파는 사람을 좀 하대하는 경향이 좀 남아있는 거죠. 이게 어떤 거야? 이게 유교적인 거예요.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좋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서 뭡니까?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우 뭡니까? 뭐 상공업을 진흥하자 할 때 뭡니까?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직업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거지. 나중에 중상학파의 경우 뭡니까? 얘기를 하죠. 이건 뭡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유교적 경제관, 검약한 생활입니다. 유교적 경제관으로 소비는 억제. 그래서 뭡니까? 사치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유교는 원래 그래요. 도로와 교통수단이 미비합니다. 그 다음에 자급자족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급자족 어떤 거다? 지금 뭐 제가 뭐 넥타이나 이게 뭡니까? 이제 와이셔츠 같은 경우는 뭐다? 필요하면 가서 사서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뭡니까? 옷을 지어 입은 거지.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집에서 알아서 만들거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농업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뭐 사러 가거나 뭐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화폐 유통이나 상공업 활동, 무역 등이 부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특히 화폐 유통이 부진이다. 정부가 화폐를 만들어 보급 유통시키려고 시도는 하지만 약간의 저하, 종이돈하고 동전만이 뭡니까? 삼배 무명 미국과 함께 사용됐다. 무슨 얘기냐면 동전을 많이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정말 필요한 걸 샀었을 때는 뭐가 필요해? 쌀이나 옷감 가지고 교환하는 거죠. 화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전이나 뭐 지폐 대용으로 뭡니까? 일반 농민들은 필요한 거를 구할 때 뭐 하는 거? 이 옷감이나 그다음 뭡니까? 쌀로 가서 바꾸는 겁니다. 이거 아시면 돼요. 자, 성리학적 경제관 이건 시험 문제 많이 이 박스형 보기로 많이 언급이 됩니다. 검소한 건 덕이다. 사치는 악이다. 자, 농사와 양잠은 양잠은 누에를 쳐서 뭡니까? 비단을 만드는 거죠. 의식, 입는 것과 먹는 게 근본이다. 자, 왕도 정치, 유교에서 우선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전에 상공업과 공상입니다. 그래서 장인과 상인, 그래서 상공업 관한 제도가 없어 백성들 중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자들이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했다. 제가 앞에 얘기했죠. 이게 이 편견이죠. 농사를 짓는 백성이 줄었다. 말짝, 산농공상에서 끄트머리가 상업이지. 그래서 본실이 피폐했다. 그래서 이걸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뭡니까? 농본 억상으로 가는 거죠. 이건 시험 문제 언급한 다음에 조선 전기에 이런 뭡니까? 억제 정책의 시험 문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16세기 이후의 변화입니다. 통제 정책이 맛이 가요. 16세기에 이르러 국가의 농민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상공업에 대한 통제 정책은 뭡니까?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상공업과 무역이 발전한다. 이후 상공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 체제가 무너져가면서 국내 상공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나와 있는데요. 국가의 통제는 약화돼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영역의 성장이 올라갑니다. 이게 반비례하는 거죠.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가 성장한다. 그래서 특히 조선시대 후기 넘어가면 뭐 하는 거야? 상품 경제가 발전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커다란 흐름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과전법 시행과 변화에서 뭡니까? 이 배경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전법 시행입니다. 자, 조선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관리들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토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시행 목적. 자, 고려시대 후기 이래 누적된 토지 제도의 모순이다 해서 고려 말에 신원파 권문세족이 막대한 농장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몰수한 다음에 뭡니까? 사대부들에게 세금 징수권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게 과전법이다. 자, 그래서 고려 말에 만들어진 과전법. 그래서 시행 자체는 뭡니까?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야왕 때 시행하는데, 사실상 뭡니까? 그 공야왕 때 시행한 이 주체 세력이 곧바로 조선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시대 때 내내 이어지기 때문에 조선의 제도로 보는 거죠. 자, 국가의 재정 기반. 조선 건국에 참여한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가 아니네요. 신진사대부 세력의 경제적 기반의 확보이다. 이건 시험 문제 뭡니까?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과전법 시행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해당하는 부분 살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냥 이걸 읽어보시면 돼요. 그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그런 지문은 아닙니다. 자, 토지의 종류입니다. 해서 뭡니까? 조선 전기 과전법 시스템, 과전법 체제에서 뭡니까? 토지의 종류는 크게 뭐예요? 공전과 사전입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의 하나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뭡니까? 왕국이죠. 조선은 왕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땅은 왕의 땅이라는 뭡니까? 관념이 존재합니다. 이게 왕토 사상이라는 건데, 실제로는 사유지가 존재해요. 모든 땅은 왕의 땅이다 해서 뭡니까? 모든 땅은 왕의 땅이니까 뭡니까? 나라님이 국가가 징세하는 땅이 공전입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 농민들에게 세금을 걷는다 뭡니까? 나라 일을 위해 쓰겠지. 이게 공전이고요. 자, 그다음 뭡니까? 사전은 뭐냐면 개인이 징세하는 땅이 뭡니까? 사전입니다. 그럼 고려시대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제가 과거 급제한 다음에 벼슬아치가 되면 뭐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의 경우에는 다 세금을 걷어서 뭡니까? 계좌이체를 해주지만, 조선시대는 어떤 거야? 과전법의 운영 원칙은, 야, 저쪽 동네에 땅이 있으니까, 나라에 내는 세금을 네가 대신 걷어가. 이게 사전입니다. 기본적으로 뭡니까? 자, 왕토 사상의 기반이 뭡니까? 과전법 체제는 뭐야? 세금 징수권을 분배. 이 세금 징수권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용어로 수조권이에요. 그러니까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분배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나라로 가면 공전이고요. 세금이 뭡니까? 개인이 걷어서 뭡니까? 개인의 급여로 쓰면 뭐 하는 거야? 사전입니다. 이건 뭡니까? 기본적인 원칙이 그래요. 자, 공전, 원칙적인 토지 국유제입니다. 왕토 사상입니다. 국가가 수조권을 가진 토지입니다. 자, 운영입니다. 원래 대부분의 일반 농민이 소유하고 있던 민전입니다. 민전. 농민의 사유지예요. 국가가 징세의 대상으로 파. 국가는 농민에게 경작권을 보장해주고 10분의 1을 조로 받습니다. 그래서 조. 그러니까 나라가 걷는 세금이 조예요. 10분의 1. 그러니까 수학의 10%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농민의 지위 향상과 과전법이다 라는 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모든 땅은 왕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되어 있죠. 자, 과전법 시행으로 고려 말 권문세족이 지배했던 지방 농민들은 자영농의 지위로 향상되었다. 자, 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과전법 운영, 그러니까 말장난인데 모든 땅은 나라님의 땅이에요. 자, 근데 어떤 거야? 이건 나라님의 땅인데 네가 농사 짓고 사고 팔고 다 할 수 있어. 그 대신 뭐야? 명의는 나라님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거냐면 게임기가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가 있는데 그걸 제가 산 다음에 제 동생 아니면 제 후배 이렇게 준 다음에 야, 그 네가 쓰고 사고 팔고 다 할 수 있는데 명의는 나로 바꾸지 마라. 어떤 거야? 모든 뭡니까? 그 소유물의 명의는 나라님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고 팔고 하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따라서 뭐야? 해당하는 건 뭡니까? 애가 농민이 처분도 할 수 있고 팔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농민 땅처럼 운영되지만 명의는 나라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 때 왕토상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본래부터 경작하고 있던 토지를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이다. 경작권을 보장해 준 거예요. 경작하고 그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고 하라는 거다. 근데 농민에게 뭡니까? 명의를 옮겨서 뭡니까? 토지를 직접 지급하는 건 아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신라
통일신라 시대 뭡니까? 정전이 농민 사유지인데 통일신라의 정전은 뭐야? 농민에게 명의 너도 가져가. 농민 것으로 그냥 줘요. 명의까지. 근데 조선시대에 뭡니까? 과조법의 경우 뭐야? 걔가 사실상 자기 땅처럼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명의는 나라 거예요. 자,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예전에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나왔던 건데 조선시대 과전법에서 농민에게 땅을 직접 주었다면 틀려요. 왜냐면 명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이건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고 난이도가 예전에 높았던 문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이해가 안 되시면 스킵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렇게 농민에게 직접 옵니까? 명의를 옮겨서 옵니까? 너 가져라 한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해당한 농민이 농사를 짓고 남에게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사실상 자영농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류는 뭡니까? 여기는 공전의 종류는 공회전, 중앙관청의 경비조달, 금전, 지방관청의 경비조달. 경기도 외에도 지급됐다. 뭐 지방관청의 경기도 밖에도 있으니까요. 자, 학전은 교육기관입니다. 자, 둔전은 국둔전, 관둔전에서 뭡니까? 보통 군대가 주둔한다 할 때 군대 비용을 충당 소집이다. 보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사전입니다. 개인에게 수조권을 나눠준 토지다라고 해서 뭡니까? 자, 운영은 관료 개인은 농민에게 10분의 1을 조로 걷고 거둬들인 조에서 15분의 1을 국가에 세로 냅니다. 이게 예전에 뭡니까? 서울시에서 시험 볼 때 국사시험, 구급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뭡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자영농 있습니다. 자기 땅입니다. 자영농 있습니다. 자영농인데 뭡니까? 자영농이 공전입니다. 나라, 국가의 세금을 얼마를 내요? 10분의 1. 그러니까 자영농이 나라에 내는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1. 그러니까 어디? 자영농. 농민에서 발사해서 뭡니까? 농민에서 나가는 10분의 1 세금이 조예요. 조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어쨌든 내가 300두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30두를 내는 거지. 그래서 농민이 10분을 내는 게 조다. 자, 이렇게 뭡니까? 앞에 얘기했던 게 뭐야? 자, 과전법 운용 원칙은 뭐야? 이게 뭡니까? 이게 자영농인데 나라의 세금 어떤 거죠? 자, 내가 관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달라. 그래서 뭡니까? 이 땅 여기 지금 치겠습니다. 택치를 하면 뭡니까? 이 땅은 뭡니까? 나라의 세금 내는 대신에 누가? 관리. 네가 대신 걷어가라. 라고 할 때 뭡니까? 해당 농민은 뭡니까? 나라의 10분의 1 세금을 냈다가 관리한테 옵니까? 여기 빨간색 땅 뭡니까? 관리한테 10분의 1 세금을 내는 거죠. 자, 그럴 게 뭡니까? 농민이 발사하는 10분의 1 세금이 조예요. 줍니다. 자, 그럴 게 뭡니까? 관리.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자영농이 발사. 국가에게 10분의 1 내고 관리에게 10분의 1 내고 해서 여기서 끝나면 심플한데 중요한 건 뭐야? 관리한테 또 소득이 발생했죠. 자, 그럼 여러분 공무원 시험 본 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여러분이 공무원이지만 여러분도 뭡니까? 세금 내지. 그래서 관리가 뭡니까? 여기 이 10분의 1에 뭡니까? 얼마? 15분의 1 곱해요. 15분의 1을 곱해서 뭡니까? 국가에 뭡니까? 세금 내는 거. 그래서 관리가 국가에 세금 내는 게 세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농민이 국가에 내건 관리에 내건 뭡니까? 농민의 수확의 10분의 1이 조예요. 농민한테 발사되는 게 조고요. 그 다음 관리가 발사하는 게 세예요. 자, 그럼 뭡니까? 1결. 조선시대가 뭡니까? 1결의 수확량이 300두예요. 300두입니다. 300두 뭡니까? 그럼 농민이 뭡니까? 조로 얼마를 내요? 300두 기준이면 뭐야? 30두를 내고요. 10분의 1이지. 그 다음 뭡니까? 여기에 15분의 1 곱하면 2두예요. 그럼 관리가 뭡니까? 국가에 2두를 세로 내요. 그래서 뭡니까? 초기 과전법 시스템에는 조. 농민이 내는 조와 관리가 내는 세. 그래서 조와 세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예전에 뭡니까? 구급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종류. 과전입니다. 현직자, 그다음 뭡니까? 산관. 여긴 퇴직자와 대기발령자. 산관입니다. 그래서 품계에 따라 18가로 나누어 전지를 나누어 주었고요. 세금 징수권. 자, 원칙적으로 세습은 금지되었으나 투신 전 휴량 전의 명목으로 재지급될 수 있다. 재지급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반납한 다음에 다시 받는 거지. 자, 공신전, 공신에게 지급된 토지로 자손에게 세습이 가능했고요. 별사전, 준공신전입니다. 3대까지 세습이 됐다고 해요. 사원전, 불교의 사원에 지급된 토지로 면세 면역의 특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사전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과전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뭡니까? 내용을 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범이니까 자, 고려의 전시과 조선의 과전법에서 전시과와 과전법 뭡니까? 운영의 기본 사상은 왕토스 사상. 인전은 개인이 소유와 매매가 가능했다. 자, 수조권의 여부에 따라 공전과 사전 이게 원칙입니다. 세금을 누가 걷어가느냐. 세습불가 은퇴하거나 사망할 때 반납이 원칙에서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는데 차이점은 뭐냐? 그래서 전시과는 전지, 농사지는 땅이죠. 시지는 연료, 나무를 패서 뭡니까? 땔감을 얻는 땅인데 전지만 줘요. 여러분 고려시대 때에도 전지의 명칭이 과전입니다. 과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시과는 뭡니까? 과전과 시지를 줬는데 과전법은 과전만 준 거예요. 그래서 과전법이에요. 그 다음에 대상은 전국토고요. 그 다음 과전법이야 경기도.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외역전은 폐지했습니다. 경작권 보시면 뭡니까? 농민의 경작권의 법적 보장. 그래서 영구 경작권. 그래서 그 땅에서 너는 영원히 농사 지을 수 있고 그 경작권을 남에게 팔 수 있어. 그 땅을 마음대로 쓰라는 거지. 실질적 소유권입니다. 땅을 직접 준 건 아니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땅, 명의는 나라님 건데 사실상 네가 네 것처럼 써라는 거죠. 네 것처럼 사용해라. 수조권은 뭡니까? 이건 여기를 보시면 돼요. 관리가 수조권의 직접 행사. 네, 세습은 수식전, 휴양전은 세습이 이건 뒤에 배워요. 그 다음 병작반수는 초기에 병작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뭡니까? 비교하는 거 많이 물어보되 자, 근데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요. 전시과와 과전법. 이걸 제일 많이 묻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제도의 변천은 과전법의 변화 과정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 마무리 짓기 전에 이걸 볼게요. 문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정책이 아닌 겁니다. 조선은 고려 말에 파탄된 국가재정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확충과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농본주의 경제 정책이다. 이 앞에 뭡니까? 우리 이 이론서 본문에 있었죠.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거요. 틀린 거죠. 자, 토지 개간 장려, 양전사업 실시, 새로운 농업 기술 개발. 그래서 뭡니까? 농지를 넓히고 토지를 조사하고 농업 기술 개발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네, 상고업 활동 장려. 이게 답이죠. 앞에 얘기했던 게 뭐야? 가장 기본적인 티글이 뭐야? 농본억 상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농업을 중심해서 그런 걸 기준으로 토지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운영했던 거죠. 기본적인 내용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검토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과전법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